마지막입니다. 이제 자꾸나 만진다는 성행위 아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요. 자,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 내 아이와 나와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사실 아이들끼리 벌어진 문제인데 어디 문제까지 가요? 어른 문제로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애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어디부터는 정말로 이거는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걸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얘가 지나가다가 엉덩이 친 걸로 제가 엉덩이 쳤는데 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른들의 문제처럼 아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거 보여줄게, 너도 보여줘. 놀이할 때 많이 발생되고요. 화장실 갔을 때 많이 발생돼요. 여기는 우리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선생님들이 성별을 다르게 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선 괜찮은데 키즈 카페나 이렇게 여러분들 놀이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 있을 때 우르르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자기 거부터 보여주고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에 와서 심각하게 말하나요? 장난스럽게 말하나요? 그래요. 막 엄마 있잖아, 철수가 있잖아, 진짜 웃겼어. 뭐가 웃겼는데? 진짜 웃기게 꽃이 보여줬어. 막 이래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때요? 얘가 웃으면서 이 얘기하면 잠깐만 누가? 철수가? 너한테 뭐 보여달라 그랬다고? 너한테 뭐 보여줬다고? 고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뭐야 너도 보여줬어? 막 이렇게 되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라 그래요. 왜 그렇죠? 혼날 거구나. 이게 혼나는 거였구나. 나는 이거 놀이인 줄 알았는데. 자, 그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갑자기 얘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뒷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때 되게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어머, 이 꽃이 보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일단은 이빨을 깎게 물고 참아요. 어머, 꽃이 보여줬어. 뭔지 아시죠? 절대 화를 드러내지 마. 꽃이 보여줬어. 그래서 너는 어땠어? 너무 놀랐지. 이상했어.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이 아이가 어떤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너는 걔가 어떻게 했는데? 내 것도 보여달래. 그럼 이제 또 열받아. 그죠? 그럼 물 한 번 마시면서 괜찮아. 끝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아셨죠? 웃으면서 말해야 돼요. 시작. 눈은 괜찮아. 레이저 써도 몰라 얘가. 그럼 얘가 이제 나는 안 보여줬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유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나도 보여줬어.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표정이 바뀝니다. 보여줬다고? 그러면 또 얘가 그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말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보여줬을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 보여줬을까? 아니 보여줬으니까 보여줬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지금 애 교육 똑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얘는 그 다음날 가서 놀 친구가 없어져요. 굉장히 어렵죠? 자, 이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놀이 할 때 우리가 수영복을 왜 입는 줄 알아? 우리가 다른 데는 다 벗는데 수영복만 입잖아. 그리고 우리가 속옷을 입을 때에도 옷을 2번 덧대 입는 곳이 어디냐면 이 삼각존이야. 무슨 존? 여기는 남한테 함부로 보여주는 곳이 아니야?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무엇을 하는 곳이니까? 따라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니까. 이때 이제 들어가려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는 곳인데 이렇게 소중한 곳인데 특히 엄마의 우유집은 나중에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는 곳인데 여기를 아무나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너의 몸을 어떻게 생각할까? 함부로 생각하게 돼. 처음에는 보여주는 거지만 나중엔 만지겠다 그래. 나중에는 그걸로 장난도 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 같지만 그때는 너가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시작. 경계를 두라는 거죠. 경계 존중 교육에 이것이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싫어, 나는 불게, 난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너가 보여줬잖아. 나 안 볼 거야. 그러면서 너는 가면 돼. 근데 계속 보여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 엄마나 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해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만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놀다가 만지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은 이제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병원 놀이.
이제 엉덩이에 주사 놓는다 그러면서 엉덩이 만지기도 하고요. 이제 엄마 아빠 놀이할 때 엄마 아빠는 같이 자야 돼. 그래서 진짜 같이 자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애들이 이제 선생님 얘가 만졌어요 막 이래요. 엄마 얘가 나 만졌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놀다가 그랬어요. 쟤도 만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엉덩이 만졌다고 하는데 그 친구 어머니 전화번호 좀 이러면 이제 또 집안 싸움, 가정 싸움, 가문 싸움 막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의도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정말 놀다 그랬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친구 간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이 아이가 정말 의도가 없었는데 이 일을 당하면 이 아이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를 우리가 바꿔버리게 돼요.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바로 전화해서 막 싸우기 이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얘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얘가 반복적이었느냐? 아니면 그때 갑자기 그랬느냐? 그건 애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만졌어? 얘가 그 병원놀이 하는데 순간 제 엉덩이 만졌어. 그러면 이제 순간 실수했나 보다.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할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근데 이게 2번, 3번 반복이 되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를 우리가 그 아이한테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때는 이제 그 부모님이랑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발적이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원에서 발견되거나 같이 무리 속에서 발견됐을 때 나는 만진 거 아니에요. 놀다가 그랬어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해야 될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놀다가 그랬구나. 다시는 그렇게 놀지 마. 그러면 친구가 속상해. 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끝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공동체 교육이 단절된 상태로 이제 나만의 중요한 소중함이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임팩트가 없습니다. 놀이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몸으로 함부로 만지거나 하는 놀이는. 그래서 놀이가 아니라 그거는 어른들도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만지거나 하면 범죄라고 해. 아셨죠? 어른들도 그래서 잘못 몸을 만지거나 하면 감옥 간다? 그럼 얘들이 이제 놀래죠. 너희들은 지금 감옥 가진 않지만 오늘은 너희들이 실수로 놀다가 이렇게 장난을 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반복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놀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 범죄라고 해. 정확한 단어를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다른 사람 몸 가지고 성착취 영상을 만드는 게 가장 높은 범죄율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AI 때문에 하지도 않은 사람의 얼굴을 떼가지고 음란물 영상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몸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인형으로 놀이를 하면 좋겠지. 다른 사람이 너네들이 만지고 서로 몸을 보여주면서 노는 걸 보고 너희들을 함부로 생각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했을 때입니다. 이제 실제로 당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컬처 쇼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옛날에는 다른 세대 간의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이제 2, 3년 안으로 제가 이제 원을 운영했었을 때도 제가 이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가 이제 아이들이 이 유사성행위를 이제 아이들이 좀 했었던 상황이 있어요. 놀다가 한 거예요. 유사성행위를 하는데 4살의 여자아이가 밑에를 벗고 3살의 남자아이 밑에를 벗겨가지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위에 올라가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잠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리창으로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봤는데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폴더폰이라서 제가 빨리 사진 찍고 이제 희미한 영상을 남겨가지고 원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너무 놀라시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느냐. 본 사람이 말하기. 본 사람이 그때가 제가 23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상담사 자격증을 딴 겁니다. 이건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때는 뭐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4시 반에 오시지 말고 30분 일찍 와서 저랑 대화를 좀 할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집에서 그 레슬링 영상 같은 거 보세요? 그랬더니 애들이랑? 아니요. 안 보시는구나. 보셨으면 했는데. 그러면 혹시 어머니 그 뭐 부부 크림 부부 싸움하는 뭐 드라마 같은 건 보세요? 아니요. 안 보시는구나.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자기가 더 놀래가지고 얘 왜 이래요? 막 이렇게 된 거죠. 얘 우리 이름을 말할 뻔했어. 시영이 맞아요. 시영이라고 할게요. 시영이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시영이 맞아요. 얘 왜 이래요? 그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건데. 혹시 어머니, 얘가 근데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어요. 말도 굉장히 빠른 거. 어머니 혹시 이 아이가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혹시 물어본 적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원에서도. 어머님이 어머 어떻게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얘가 그걸 물어봐가지고 우리 오빠가 장난친다고 진짜 보여줬어요. 소파에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그거 안 된다고 한 게 그걸 직접 보여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이 아이는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본 거죠. 엄마가 지금 20살이었습니다. 애가 4살이고 엄마가 20살, 아빠는 24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성교육을 받는 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이렇게 미디어에 사람이 벗은 모습으로 관계하는 장면을 보면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아빠가 엄마를 죽이는 장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웃으면서 하진 않잖아요. 뭐 소리도 지르고 막 하니까 얘네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서 트라우마가 잡히고 그 성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가정에서 했던 행동을 아이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바로 행위가 10년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발현이 되는 거예요. 원에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있냐면 또 아이들이 그 3, 4, 5 모여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6살 친구가 그 아이들 옷장 있잖아요. 거기가 좀 옷장이 컸어요. 거기에 여자아이 넣고 서로 만지다가 발각된 사건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가장 큰 사건은 같은 동세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저희 원에서 있었던 어머님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야 된 시기가 돼서 저희 원에 이제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했죠. 원장님 저는 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그 학교로 아이가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그 학교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사실 놀랐지만 놀란 척은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학년이 임신했냐고 했더니 1학년이래요. 여자아이. 그럼 그 아이는 몇 살부터 생리를 했냐? 6살부터 한 거죠. 성조숙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성조숙증 어머님들 어떻게 걸리는지 아시죠? 환경 호르몬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게 성조숙증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먹는 그 식습관 교육만 40분을 하는데 식습관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진짜 바른 거 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에서 지금 영유아 식단에 맞게끔 드리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는 돌려가면서 그 식단으로 먹이는 게 제일 나이스예요. 집에서 너무 환경 호르몬 많이 있는 거 먹이면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생리를 해가지고 1학년 때 이미 얘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른 1학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들어올 때부터 약간 좀 달랐겠죠? 그럼 아빠가 누구냐는 거죠. 아빠 몇 살이었을까요? 3학년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자, 이쯤 되면은 이제 3학년은 그러면은 정자가 활성화가 되냐? 라는 걸 물어보시는데 남자들은 월경을 따로 하지 않죠. 남자들의 정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태종이나 뭐 우리나라의 임금들 보면 8살, 9살 때도 애기 낳았어요. 그 대신 몽정을 통해서 활성화될 뿐이죠. 남자들의 정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생리 이후에만 임신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에요. 20년 전에는 생리를 하지 않은 아이가 근친상간에 의해서도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 몸을 소중해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인식시켜주고 내 몸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내가 초등학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내 아이와 주변 사람들에게 요 내용을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엄마와 선생님이 도와줄 거니까 어떤 얘기도 해도 돼. 해놓고 녹음 틀어놓고 영상 찍으면 좋고 아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번호를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제일 중요한 건 번호와 집 주소까지 외우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 생길 때는 어디로 도망가라? 파출소. 아니면 어디요? 편의점. 네,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자, 아이들한테 뛰지마, 하지마, 아니야, 안 돼.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훈육할 때는 제가 이제 훈육법 교육할 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요거 살짝 제가 팁을 드릴게요. 훈육할 때 뛰지마, 하지마, 아니야, 안 돼 하기 전에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을 꼭 붙여주세요. 뭐를 하라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은 뛰지 마라고 해야 뛰어야 될 때 뛰거든요. 근데 맨날 뛰지 말라고 그러고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뛰어야 될 때 못 뛰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뛰지 말고 우리 저쪽에서 뛰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가 뛰는 연습을 좀 시켜줘야 돼요. 운동장 이런 데 가서 엄마한테 1분 만에 뛰어오기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애들이. 평상시에. 지금 우리 그거 아시나요? 지금 요즘 시대 아이들이요. 다리 근육이 엄청 약합니다. 너무 모셔다 주고 모셔다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 다리 근육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중요할 때 당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운동장 가서 무조건 뛰는 연습 시킵니다. 잘 뛰게 한 다음에 차는 연습도 시켜야 돼요. 어디까지 차는 연습? 남자 성인 기준으로 엉덩이까지 닿으려면 이만큼 올려야 돼요, 애들이. 어디를 차야 되니까? 성기를 차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어디서 배웠냐면 경찰청에서 배운 거예요. 경찰청에서 말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성교육 이제는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할 때 유아 성소수자 있죠? 소아성애자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자극을 받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 너 더 자극받아서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걸 꼭 가르쳐줘라. 시작. 성기를 찬다. 무조건 뛴다. 불이야 외친다.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치라고 합니다. 무조건 성기를 찬 다음에 냅다 뛰어야 돼요. 뭐 이때 뭐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기를 찰 정도의 발이 올라가는 연습을 평상시에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태권도를 해라. 7살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무조건 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나한테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동네를 다닐 때 어디에 파출소가 있고 편의점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세요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외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근데 불이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봐 도와주는 게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만든 예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불이야를 외치거나 호루라기를 분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울 때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빨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꾸 불이야 막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루라기를 불라고 하면 호루라기가 어떻게 불리냐면 휙휙 이렇게 나와요. 왜요? 숨이 가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산에 올라가서 어떤 걸 연습시킨다? 루루루루 하고 부르는 걸 연습시켜야 돼요. 미리 예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대신 뭐를 참아줘라? 야한 아이돌의 춤은 7살까지 제발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이건 정말 부탁이에요. 제발 우리 그 다 벗고 나오는 여자친구들의 그 엉덩이 흔드는 춤을 7살까지는 참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재롱잔치나 페스티벌 원에서 운영할 때도 그거는 아이들 안 하게 했어요. 뭐 트로트나 이렇게 뭐 귀엽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야한 춤을 많이 추는 아이들일수록 남자분들이나 이런 성착취 영상물의 돈에 관련돼서 하는 사람들에게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성착취 영상물 찍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왜 범죄냐고. 아프리카 BJ나 K-팝 가수들 다 옷 벗고 나와서 춤추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돈 벌어주는데 왜 이거 가지고 범죄라고 하냐고. 윤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런 영상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원에서 하는 교육 영상을 같이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요거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성행위가 발생했을 때 원과 가정이 해야 될 대처 방법입니다. 첫 번째, 피해 영유아는 피해 영유아라고 말하지만 가해한 영유아한테는 가해 영유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위 영유아라고 합니다. 행위. 왜요? 그게 가해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 기준입니다. 이거는 아이니까 호기심에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은 놀이를 제한하면 다른 데로 관심을 보이고 이것은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했었을 때 돌이킬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정말 놀다가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때 막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얘 왜 이렇게 하면은 얘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서 오히려 집착하게 됩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려할 수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요. 그리고 반복해요. 근데 반복해서 걸렸더니 이번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없을 때 해요. 은밀하게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위험하기 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교사가 멈췄는데 반복하고 지속하고 은밀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발견되면 부모님한테 소통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부모님은 내 아이는 안 그런데요 하면 안 되고 왜 내 아이가 그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가정과 원이 같이 소통을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에서는 CCTV 통해서 그 아이가 언제부터 했는지를 보겠죠. 그럼 그때는 인정하고 도움을 받거나 어머님과 아이가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위험한 수준에는 어떤 상황이냐? 은밀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너 나한테 안 보여주면 너랑 안 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내 거 만졌는데 나 너 거 안 만지게 하면 너 친구들한테 너 얘기할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분노와 공격성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부모님이랑 상담해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겠죠. 어린이집은 이렇게 지금 일상적일 때는 벌써 지금 성교육을 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전국의 모든 원에서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들 모셔놓고 하는 원이 나이스한 원이다. 아셨죠? 따라합니다. 나는 좋은 원을 다닌다.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아싸, 땡 잡았다.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원을 다닌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이 오늘 집에 가서 아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계속 소통을 하다가 우려할 수준이 나타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은 상황을 파악하고 부모님 면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가족이라든지 교육청에 자문 지원을 요청해서 상담을 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상담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수준으로 넘어가니까? 위험할 수준으로 넘어가니까. 우려할 수준 때 멈춰야만 위험할 수준에 안 넘어갑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험한 수준일 때는 실제로 퇴소 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만 상담받지 않고 가족 전체가 역할 상담과 교육을 단체로 집단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위험할 수준의 아이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원에서 계속 있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퇴소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상적인 수준일 때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원과 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요거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평상시에 관찰하시고 어린이집과 협력하시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에 일관된 교육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려했을 때는 이렇게 제가 아까 미디어 사용까지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위험할 수준일 때는 이렇게 하셔서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원과 소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얘기했다가 내 아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어디랑 소통해야 된다?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 그리고 원장님과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모든 성교육에 제가 가진 정보들을 탈탈탈탈 털었어요. 아주 저기 있는 엑기스 다 짜는 겁니다.